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두 문장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두 문장을 들고 실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단어 mind, 그렇죠? mind가 들어가는 문장이 우리 영어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mind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특히 do you mind로 시작하는 문장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 do you mind로 시작하는 두 문장을 확실히 익혀가지고 단어만 바꿔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do you mind라고 시작되는 문장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mind란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mind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이 문장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mind는 꺼려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꺼려하다가 뭔가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싫어한다. 그래서 mind의 뜻을 정확하게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mind 뒤에 뭐 하는 것을 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주고 싶을 때, 목적어 어렵습니다. 그죠? 을로 끝나는 말이 목적어인데 이 mind 뒤에는 무조건 ing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mind 뒤에 동사를 쓰고 싶은데 이 동사의 형태가 무조건 ing를 달고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ing가 붙은 녀석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mind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mind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ing가 붙는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mind가 들어갔으면 뒤에 단어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실전 두 문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적어놨어요. 많이 보셨던 문장 아닙니까? 그죠? Do you mind waiting for a while?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굉장히 많이 본 문장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해석을 보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두 번째 문장,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궁금하시죠? 그죠? 책에 있는 해석은 단어 그대로 해석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바꾼 거예요. 그죠?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의역이라고 하는데 책에 있는 해석은 다 의역이죠. 그죠? 대부분 의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면서 이해를 하고 그 뒤에 의역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일단 do you mind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do는 왜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얘기예요. 이 mind라는 동사는 혼자서 질문을 못 해요. mind가 꺼려하다니까 꺼려합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때 혼자서 질문을 못 하니까 도와주러 오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do라는 얘기입니다. do. 그래서 이 do가 질문을 할 때 도와주러 오니까 해석은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 do가 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때의 do는 도와주러 온다고 해서 우리가 조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mind를 도와주러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한자로 도울 조자 써가지고 조동사 do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해석을 안 해주고 질문을 할 때만 도와주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do you mind 하게 되면 당신은 꺼려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꺼려하는지 물었어요. 꺼려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지 묻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중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Do you mind로 시작하면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뒤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waiting 하면서 우리가 wait가 기다리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무조건 ing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mind 뒤에는 무조건 ing가 온다. 그러면 이 waiting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wait가 기다리다잖아요. 그죠? waiting 하게 되면 기다리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이러한 녀석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신은 꺼려합니까? 기다리는 것을. 이해되셨죠? 자, 뒤를 보니까 for a while. 자, for a while은 잠시 동안이라는 외워줘야 할 표현입니다.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꺼려합니까?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을. 자, 여러분. 누가 기다린다는 겁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자, 해석을 보면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보니까 상대방이 기다리는 거란 얘기겠죠. 그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Do you mind waiting for a while? 이라고 질문을 하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기다리는 것을 꺼려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잠시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을 꺼려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괜찮은지.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올 건데 여기에서 기다리는 것을 당신은 꺼려 하나요? 라고 해서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다 보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Do you mind? 당신은 꺼려 하나요? 자, open이 열다니까 여기에 ing를 붙여서 여는 것을 이라는 동명사라는 녀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꺼려 합니까? 그 문을 여는 것을. 자, 이 문장도 내가 여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여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들고 가고 있으니까 두 손이 다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 문 열어주는 것 꺼려 하나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본 겁니다.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열어주는 것을 꺼려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역으로 바꾸니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꺼려 하는지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기다려 주는 것을 꺼려 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꺼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꺼려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나요? 꺼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죠? 기다려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째 문장도 문 열어주는 거 꺼려 하나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꺼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들으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요, 꺼려 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no라고 먼저 대답을 해서 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I don't mind. No, I don't mind. 전혀 안 해요. No, not at all. 그죠? No, not at all.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yes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꺼려 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거 싫어. 문 여는 거 싫어. 문 안 열어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서 이 do you mind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은 no 관점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yes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유를. 문을 못 열어주는 이유, 못 기다리는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